네, 금융업계에서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채무 영수증 이어갑니다. 여러분, 국내 가계부채가 1,500조 원에 육박하다라는 사실 언론을 통해서 한 번씩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부채의 부자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이 시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궁금증, 가려운 부분들 아주 속 시원하게 팍팍 긁어주시는 금융계의 효자손이세요. 여민구 금융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융나치판 여민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격주로 잘 찾아뵙겠습니다.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2주에 한 번씩 나오세요. 가계부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뭐 대출이야 안 받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실 그게 뭐 생각대로 되나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대출을 꼭 어떻게 하면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처음 금융상품을 알아볼 때 나오는 게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과 신용인데요. 이 중 먼저 신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 등급은 금융사가 고객의 신용 정보 그리고 고객의 여신, 수신, 데이터를 수집해서 신용 등급을 산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금융거래 행위를 바탕으로 등급이 정해진다고 보면 되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 밖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저랑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앵커님, 네. 본인의 신용 등급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 등급이요? 예. 뭐 정확히 몇 등급이다는 모르겠는데 좋지 않을까요? 뭐 연체가 잘 되진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처럼 본인의 신용 등급을 뭐 대충 알고 있거나 금융사를 통해서 듣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본인의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제가 신용을 건물에 한번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예. 예.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 제반공사가 탄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뼈대가 골조가 단단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금융거래도 이처럼 튼튼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신용은 기본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현대 사회를 우리가 흔히들 신용사회라고 하잖아요. 네. 신용사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2003년도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3년도에 카드 대란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부는 이에 대응해 신용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는 대표적인 신용평가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K10이랑 나이스지킴이입니다. 들어봤어요. 카드 긁으면 문자에 가끔씩 이렇게 찍혀온 것 같은데요.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변에서도 보셨고요. 대표적으로 K12는 각 예. 금융사들이 출자를 통해서 설립한 신용평가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표를 통해서 뭐 관련 내용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네. 네, 두 개의 신용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K10이랑 나이스지킴이입니다. 두 개의 신용평가 기관은 대부분 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가급적 잘 참고하시면서 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용 등급은 1점에서부터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하고 등급은 10등급에서 1등급까지 있는데 신용 등급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즉 10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갈수록 신용 등급은 우량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금융사에 대출을 문의할 때 네. 이 표를 참고로 문의하면 될까요? 절대적인 지표 자료는 아니고요. 즉 보조 지표, 예. 참고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각 금융기관과 고객의 거래 내용 그리고 이 두 기관 K10이랑 나이스지킴이 신용평가 점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두 개의 신용평가 기관의 점수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신용 등급은 어떻게 될까, 얼마가 될까라고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가능한 보조 지표라는 네, 거 네. 말씀해 그래도, 주셨는데요. 근데 예전에 제가 신용 등급이 앞으로 좀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 들은 것 같거든요. 네, 반은 사실이고 반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이면 사실이고 아니면 아니죠.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용등급 예. 체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수 체계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놀랐잖아요. 근데 네. 왜 점수 체계로 바뀌는 건가요? 네, 등급에 따라 대출 유무 금리 한도를 결정할 경우 그 피해 보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응해서 점수 체계로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K10이 보이시는데 4등급 최고 점수는 831점이잖아요. 예. 그리고 3등급 최하위 점수는 832점입니다. 예. 그런데 두 분의 차이는 1점 차이인데 3등급까지는 만약에 은행권에서 대출이 된다 하고 4등급 최고 점수인 831점을 가진 분들이 은행권 대출이 안 된다는 그런 우려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응해서 적게는 300만 명에서 많게는 1000만 명이 밀집해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 구간에 그분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점수 체계로 변환을 한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중간중간에 사이에 끼신 분들이 약간 억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을 점수 체계로 바꾼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세분화되었다고 표현하면 맞는 표현입니다. 네, 뭐 대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분들도 계신데 대출이 뭐 필요 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굳이 이런 점수나 등급을 신경 써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가 대출 같은 경우 뭐 신용 점수가 활용되는 부분이 일상에서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곳에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이나 카드사, 백화점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도 있고 뭐 차량을 우리가 구비할 때 그리고 고가의 재화나 물건을 이제 할부, 뭐 리스로 구비할 경우에도 이용이 되고 가까운 곳에 휴대폰 단말기 그리고 뭐 개통을 할 때도 통신사에서 당연히 신용도는 활용이 되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신규 입사 시험을 볼 때나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고가 승진을 할 경우에도 이용이 되면서 그리고 대사관에 우리가 가까운 곳에 뭐 이민 심사를 할 때도 이용이 되고 결혼정보업체에서도 남녀간의 건강관리처럼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잡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이라도 정말 신경을 써야겠네요. 네. 정말 생각보다 많은 곳에 쓰이는데 그러면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